사용으로 모입시키는 전사경영 계획 수립 방법 주제로 신주은 센터장님 앞으로 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9월이 지나가지 않는 채 경영계획을 준비하러 여기 모이신 분들, 어떻게 보면 가장 앞서가고 그리고 먼저 이 경영계획에 대해서 공부하러 모이신 분들이 여기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박수를 한번 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딱 세 가지의 도구들을 좀 제시해 드리고 이 도구들을 현업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전략 과제들을 도출할 때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달려왔는지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그 파악하고 피드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경영 계획을 한 해 동안 어떻게 달려갈 건지를 설정하고 또 정리해 볼 수 있는 도구. 이렇게 세 가지의 도구 위주로 오늘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가 마치면 현업에 가셔서 바로 사용해 보실 수 있는 양식과 예시들, 산업별 20종 세트까지 저희가 오늘 세미나에 오신 분들을 위해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 사례까지도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저의 소개를 짧게 드리자면 저는 방금 소개를 받은 가인지 컨설팅 그룹의 신주은 센터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작 전에 좀 인사를 나누면서 이렇게 저희 얼굴을 빤히 보시면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라는 표정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요. 아마 가인지 TV 또는 가인지 캠퍼스에서 여러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OKR 관련 영상에서 많이 얼굴을 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현재 저는 가인지 컨설팅 그룹의 OKR 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이 성과관리 도구를 가지고 조직에서 정말 구성원들이 한 방향의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그 과정을 돕고 있는 코치입니다. 제가 어떤 일들을 하는가 좀 사진으로 표현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런 일들을 합니다. 네, 회사에 가서 OKR 목표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워크숍을 하기도 하고요. 네, 때로는 이렇게 소그룹으로 팀 단위로 만나서 그 팀이 지금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나 아니면 해결 과제들을 함께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또 이런 시간을 가집니다. 네, 홍성에 위치한 한 제조회사인데요. 이 제조회사에서 OKR 파티를 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네, 우리가 3개월의 성과를 서로 공유하고 또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끌고 리딩하는 그런 역할들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대한민국에 OKR을 하고 있는 여러 담당자분들 그리고 코치분들이 계신데 그 분들과 네트워킹을 하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OKR이라는 문화를 전파해 가는데 선두주자로서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아마 가인지 컨설팅 그룹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처음이신 분들도 계신 텐데요. 저희는 비즈니스 is love, 비즈니스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지금 60여 명의 컨설턴트들이 함께하고 있는 컨설팅 회사입니다. 이건 얼마 전에 저희 문화 행사에서 찍었던 사진이고요. 다들 이렇게 손을 1, 4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414라는 표현입니다. 사랑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거든요. 네, 이렇게 비즈니스 is love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먼저 좀 사례로 시작하고 싶은데요. 제가 2024년 올해 1월 성수에 위치한 라이프스타일 굿즈를 판매하는 5기업을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이 기업에서 이제 컨설팅을 본격적으로 시도하기 위해 무엇을 먼저 시도했느냐? 바로 직원들과 대표님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대표님과 인터뷰를 할 때 대표님 올해 어떤 목표를 좀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도전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니까 대표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2024년 한 해 목표는 100억입니다. 무조건 100억 달성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외치시더라고요. 좋습니다. 네, 굉장히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시군요. 라고 직원분들의 생각은 좀 다른 겁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봤더니 2024년 한 해 목표는
작년 매출의 한 20%좀 상승시키면 이건 좀 잘한 거 아닐까요? 한 60억만 돼도 저희 잘했다고 서로요 박수 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인사 담당자로서 내부의 전략기획팀으로서 경영계획을 추진하는 팀장으로서 아마 이런 경우들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와 그리고 직원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인식의 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존재하는 그 갭을 어떻게 조직 안에서 우리는 더 싱크를 맞추고 얼라인을 시키고 그리고 그 목표를 한 방향으로 정렬할 것인가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고민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 같은 경우에도 고민이었죠. 대표님과 미팅했을 때는 100억을 외치고 있지만 직원들은 60억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이 갭을 줄일 수 있을지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우리가 서로의 생각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자라고 해서 이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그 당일 서로 워크숍을 하는 그 장면들을 좀 찍어 놓은 사진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로 포스트잇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서로 사전 과제로 좀 작성해 왔던 것을 이야기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좀 아이디어 카드나 사진을 가지고 서로 아이디어들을 공유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 시간은 비전 워크숍이라고 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이 비전 워크숍을 통해서 대표님이 3년 뒤에 그리는 그 목표와 직원들이 그리는 3년 뒤에 그 목표를 같이 싱크를 맞추는 시간들을 먼저 가졌습니다. 근데 이 시간을 가지고 나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3년 뒤에는 이런 모습이 되자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들이 생기더라고요. 그 목표가 바로 뭐였느냐? 지금 사진으로 좀 표현을 해보았는데 이 사진 보시면 다들 와 이런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디자이너 분들이 많은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좀 퀄리티가 높습니다. 이렇게 비전 차트를 그려서 우리의 목표를 설정했는데 어떤 목표들이 있었느냐? 이런 목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비전 문구는 뭐였냐?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도록 하자. 지금 K-뷰티, K-먹거리들이 뜨고 있는데 이제는 K-굿즈의 시대가 왔다. 우리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 비전 문구를 설정할 뿐만 아니라 목표들을 설정했습니다. 어떤 목표들을 설정했느냐? 500억 달성해보자. 3년 뒤에는 우리가 500억 매출을 할 것이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오프라인 매장을 해외 거점 도시에 한번 우리가 설립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IP를 콜라보 10회 이상 해보자. 주 4회 근무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서 직원들이 일하기 행복한 그런 문화를 만들어보자. 그리고 사옥은 저희가 이렇게 비전 워크숍을 하면 모든 직원분들의 소망과 같은 뭐 그런 한 가지의 비전 목표더라고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실란트로도 5년 전에 2021년에 비전 워크숍을 통해서 이렇게 사옥이라는 목표를 정하고 오늘 여기 계신 지금 우리가 세미나를 열고 있는 곳이 실란트로에서 실제로 그 비전을 이룬 그런 어떤 증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전 목표들을 설정하고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우리의 목표, 우리의 경영 계획, 연간의 계획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민이 시작되었느냐? 이런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비전 세운 거 좋아. 비전 워크숍 할 때 굉장히 화기애애하거든요. 왜냐? 서로 같이 꿈을 꾸고 서로 정말 사옥 만들고 싶다. 사옥의 1층에는 카페테리아 있고 2층에는 뭐 여러 가지 꿈을 꾸죠. 그러면 굉장히 들뜨기도 하고 설레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워크숍이 끝난 이후 어떤 고민들을 시작하게 되었느냐?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비전 세운 건 좋은데 이제 어떻게 하지? 어떻게 우리가 이런 비전들이 이루어가지? 우리가 어떤 실행을 옮겨야지?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시도했던 것이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랑 그리고 부족한 것들을 잘 고민해서 잘하고 있는 것들은 더 잘하고 부족한들은 보완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시간을 가졌느냐? 이 시간은요. 비전에 대한 수립하는 시간을 전 직원이 같이 했다면 이 시간은 리더분들, 팀장급 이상 분들만 참석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소수 인원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는 뭘 잘하고 우리는 뭐가 부족한가에 대한 얘기를 했죠. 아마 이 얘기를 하시면 경영학을 전공하셨거나
아니면 경영계획에 대해서 좀 공부하신 분은 한 가지 떠오르는 기법이 있을 겁니다. 그 기법은 수업 분석이죠. 사실 수업 분석이 어렵게 느껴지고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우리 조직에 정말 현업에 도움이 되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또는 굉장히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 조직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리더들이 우리의 잘하는 강점, 우리가 부족한 약점, 그리고 시장의 현재 기회, 그리고 위기 이 네 가지를 각자 5개씩 고민해 오세요. 사전 과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분들이 강점, 약점, 시장의 기회, 위기 이 네 가지를 각자 고민해 오시고 이 자리에 모여서는 함께 포스트잇으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강점, 약점, 기회, 위기 이렇게 각자가 생각한 것들을 붙여본 거죠. 근데 여기서 수업 분석을 마치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이고 잘 분석은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적용하지? 어떤 실행 계획을 우리가 세울 수 있지?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 이 경영 계획을 수립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게 뭐였느냐? 바로 이렇게 이 강점과 약점과 기회, 위기를 분석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강점을 강화시키면서 기회인 전략, 약점을 보완하면서 지금 기회인 전략, 강점인데 시장에는 기회가 없는 것, 우리의 약점이고 시장에도 위기가 찾아올 것,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전략들을 도출합니다. 그 전략들을 도출을 하면서 각각의 사업부마다 실행할 실행 목표들을 수립을 해본 것이죠.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뒤에 어떤 사전 과제를 했고 어떻게 이 전략들을 도출했는지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전략 과제들이 도출하다 보니까 우리가 경영 계획을 수립할 때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3년 뒤에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도록 만들려면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뭐고, 약점은 뭐고, 기회 위기는 뭐고, 기회는 무엇인지를 분석해서 전략 목표들을 막 도출했고 그 도출한 목표들 중에서 우리가 정말로 시도해 볼 것만 이렇게 사업부 단위로 붙여놓은 거죠. 그랬더니 경영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목표들이 나옵니다. 효율성이 좋은 콜라보레이션 구조를 만들자. 우리 IP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명한 그런 셀럽과 콜라보를 하려면 우리가 일단 효율성이 좋아져야 돼. 그러니까 이런 목표 제목들이 나오는 거야. 또 어떤 게 나왔느냐? 글로벌 시장에서 인지도를 향상시키자. 우리가 3년 뒤 정말 비전인 목표가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는 거라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글로벌 시장에서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거야 라고 하는 목표가 나온 거죠. 또 어떤 목표들이 나왔느냐? 이런 목표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고객에게 매력적인 매장을 만들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매장들을 어떻게 하면 글로벌 팬층들이 모이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IP의 몸값을 올리자. 못난이즈라고 하는 이 IP가 셀럽들과 앞으로 콜라보를 하려면 지금 우리가 올해 당장 해야 되는 것은 몸값을 올리는 거야. 아마 이 목표의 제목들을 보시면 3년 뒤 우리의 비전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가능했느냐? 우리의 목표인 비전과 그리고 우리가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한 전략들을 잘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이 장표는 제가 강의 파일로도 전달드리겠지만 사진을 찍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한 장을 띄워놓고 워크숍을 한 거예요. 이 한 장을 띄워놓고. 자, 우리 서로 생각해온 강점 한번 얘기해볼까? 강점 얘기하고, 약점 얘기해볼까? 약점 얘기하고, 기회 얘기하고, 그리고 위기 얘기하고, 서로가 도출한 그 강점과 약점, 기회, 위기를 가지고 만나는 지점에 그 전략들을 도출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강점과 기회가 만나는 전략은 성장 전략이야. 이거는 무조건 폭발적인 성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목표야. 우리가 위기인데 우리의 강점으로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기회를 활용해서 약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은 뭘까? 그렇다면 약점과 기회가 만나서 우리의 보완 전략, 어떻게 하면 강점으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 그리고 대응 전략, 이 네 가지의 전략들을 도출을 해보는 것이죠. 이렇게 도출한 전략들을 가지고 우리가 경영 계획을 수립할 때 보다 더 뾰족한 제목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밀키트를 개발하는 한 제조회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제조회사에서 생각하는 기회는 지금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편의점에 어떻게 보면 소비가 늘고 있네. 그리고 위상이 높아진 K푸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기회인 거죠. 시장에서. 근데 위기는 어떤 것이 있는가 보니까 플라스틱 포장 패키지에 대한 부정적 시각, ESG가 조금 더 우리가 각광받고 있네. 식자재 가격을 급등, 그리고 식단의 다양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시장에서 봤을 때 위기라고 볼 수 있겠네. 그렇다면 우리의 강점은 무엇이냐?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한 제조 라인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강점이야. 그리고 한식 밀키트의 선두주자라는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어. 유명 셰프를 섭외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한테 있어. 근데 약점은 출시 속도가 다소 좀 늦어. 그리고 우리가 친환경 포장 패키지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 현재는. 그리고 마케팅력이 부족해. 이렇게 각각의 약점과 그리고 강점, 기회, 위기를 분석했다면 이거의 접목 지점의 전략들을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강점과 기회가 만난다. 한식 밀키트 이거 해외 진출 돌파해야 합니다. 이런 전략들을 세워볼 수 있겠죠. 강점과 위기가 만난다면 맞춤 식단에 우리가 전략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다양화되고 있으니까 다이어트 식단, 키토 식단, 비건 식단에 대한 밀키트 사업을 조금 더 우리가 진출해보면 좋겠습니다. 또는 위기, 기회가 만난다면 1인 가구 타겟을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위기와 기회가 약점이 만난다면 친환경 포장 패키지를 우리가 추진해봅시다. 이렇게 우리의 전략들을 이 분석표를 가지고 한번 리더들과 함께 도출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목표에 대한 서로 비전을 싱크 맞추고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때 이 한 장짜리 수업 분석표를 가지고 함께 리더들과 포스트잇을 붙이면서 의견을 내면서 경영 계획을 수립해 보실 수 있습니다. 좀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사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의 사례입니다. K기업의 사례인데요. 이 K기업의 사례를 그냥 우리가 규모가 큰 대기업의 사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대리점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중소기업과 같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소기업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 대리점들이 어떻게 경영 계획을 수립해 왔는지에 대한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대면 영업이나 대면으로 만나는 서비스업을 하는 많은 기업들이, 많은 자영업들이 문을 닫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이 K기업도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났습니다. 온라인 요금제 가입과 모바일로 서류 제출이 되니까 대리점들이 갈 길을 잃었어. 뭐 이런 문제. 문 연 지 2달 됐는데 폐업할 판이다. 뭐 이런 기사들, 암울한 기사들이 있는 거죠. 2,500개 대리점 월세를 지원해주는 그런 어떤 의사결정을 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이 K기업의 교육 담당자를 만났을 때 이러한 문제들을 얘기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대리점주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왜냐?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서비스가 온라인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만날 필요가 없는 이러한 시장의 환경에서 상황에서 대리점주들이 무엇을 시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갈피를 못 찾고 있다는 거죠. 본사에서도 어떠한 뚜렷한 전략에 대해서 내려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그냥 아무런 시도를 하지 않고 본사에서 내려오는 지침만 기다리고 있기에는 어떻게 보면 생계가 달려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대리점주들이 폐업하는 이 폐업률을 조금은 낮춰보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본사 이제 어떻게 보면 직원분이 어떻게 대리점주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가인지를 이제 찾아오셨었는데 굉장히 재밌는 것이 한 KT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담당자분이 가인지에서 진행하는 경영계획 워크숍을 참여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본인들 대리점을 위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가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 교육을 하니까 대리점에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수행하고 실행해야 되는지 이제 좀 뾰족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피드백을 하면서 오히려 본사에 제안을 한 거예요. 대리점들이 이거 다 필요하다. 목표가 필요하다. 우리는 그동안 그냥 가이드가 내려오거나 지침이 내려오면 이랬는데 이제는 뚜렷한 목표가 필요할 때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되면서 무엇을 시도했느냐? KT에 있는 전국에 있는 지점들 중에 한 50개 지점만 뽑아서 경영계획을 수립해드리는 작업들을 시작했습니다. 그 경영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ABC 피드백입니다. 이 ABC 피드백은 경영계획을 수립할 때 있어서 우리가 꼭 분석하고 그리고 시장이나 환경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많은 경우 규모가 큰 기업에서 경영계획을 한다라고 하면 통상 3개월에서 6개월의 시즌이 걸려서 진행을 하죠. 그런데 우리와 같이 언더백 기업, 중소기업,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3개월, 6개월에 걸려서 경영계획을 수립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6개월 전에 한 고객 데이터 분석 결과가 6개월 후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데이터가 돼버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인지에서는요, 어떻게든 정말 그 작은 기업, 중소기업이 꼭 필요한 도구들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ABC 피드백입니다. 이건 굉장히 단순한 원리인데요. 가장 첫 번째 A는 뭐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액션. 지난해 우리가 했던 액션들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 보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전략을 가지고 일했고 의사결정 중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실행을 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두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비즈니스. 비즈니스 필드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고객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우리 지점들을 찾아오는 고객들이 어떤 요구를 많이 했는지, 어떤 VOC가 많았는지, 경쟁사의 동향은 어떠한지, 상권의 흐름과 이슈는 어떠한지를 한번 분석해 보는 거죠. 마지막 C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코스트.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가 투입하고 있는 시간과 비용, 인력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결정들을 그동안 해오고 있었는지를 한번 이 ABC 관점에서 피드백해 보는 겁니다. 근데 이 K기업 또한 대리점에서 항상 그냥 시키는 대로 일했지 이런 고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ABC라고 하는 이 프레임을 가지고 각자가 고민을 해옵니다. 대리점에서 일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점주님들 이렇게 같이 고민을 해와서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지속해서 첫 번째 사례도 그렇고 두 번째 사례도 그렇고 어떤 워크숍의 형태로 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마 이 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그 프로세스 중에서 서로가 합의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이야기 나누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 워크숍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장면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조별로 앉으신 거예요. 한 대리점당 이렇게 조별로 앉으셔서 사전 과제로 ABC 적어오신 거를 같이 나누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지 적용점들을 찾고 이렇게 워크숍의 시간들을 보낸 것이죠. 근데 이렇게 50개의 지점들이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한 2달 뒤에 팔로우업으로 어떻게 이 경영계획들을 적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현장에 있는 분들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영계획들을 이제 수립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런 VOC들과 피드백들이 있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목표의식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점주로서 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피드백도 있었고요. 동기부여 측면에서 좋았다. 납득을 하면서 움직이는 것 같다. 이런 피드백. 저는 이 피드백이 굉장히 좋았는데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한 것이 좋았다. 왜냐? 목표 합의가 거기서 끝났다. 네. 많은 경우 우리가 엑셀 파일에 경영 전략 팀에서 또는 팀장들이 경영 계획을 수립한 것을 가지고 직원들에게 공유만 할 경우 목표에 대한 온라인, 목표에 대한 소통과 합의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소요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워크숍 형태로 하니까 그 자리에서 합의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퇴사율이 확실히 적어지긴 했다. 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영업을 확정하고 있다. 이전에는 4개 계열만 우리가 하고 있었다면 8개 계열까지 지금 확장이 되었다. 왜냐하면 목표가 10개 계열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으니까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더라라는 그런 피드백들을 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K기업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워크숍 형태의 주도성을 갖게끔 해주는 경영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거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ABC 피드백이라는 방법론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ABC 피드백은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 이렇게 양식을 저희가 같이 드리겠지만 A와 B와 C, 액션 비즈니스 필드 코스트라고 하는 이 프레임을 가지고 서로의 그냥 관찰한 것들을 막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모여서 얘기하면서 적용점들을 한번 도출을 해보는 그런 형태로 좀 진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프랜차이즈점의 음식점이 이렇게 ABC 피드백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모습이 좀 될 수 있겠죠. 액션. 우리가 온라인 채널을 오픈하고 가맹점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전략으로는 신제품 개발이 좀 부족했어. 그런데 우리가 좀 얻은 거는 정기 모임 때 가맹점주들이 서로 지식을 공유하니까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영업하고 어떻게 신제품에 대해서 프로모션하면 되는지를 좀 아이디어를 얻었어. 이게 1년 동안의 우리 액션에 대한 피드백인 거죠. 그럼 비즈니스 필드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느냐? 매장 오픈 후에 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객의 피드백이 있어. 그리고 참치 요리 밀키트를 제작해서 자사몰에서 최근에 판매하고 있네. 그리고 요즘의 트렌드는 DT 시대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그런 교육들이 증가했어. 이런 비즈니스 필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는 거죠. 코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용과 프로세스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겁니다. 본사에서 필렛 작업을 해줘서 가맹점에서 조리 시간이 단축되었어. 가맹점주가 상품을 받을 때 불량건이 많이 발생을 했어. 이런 A, B, C 관점에서 같이 관찰을 해보고 그걸 기반으로 적용점들을 도출해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신제품 개발이 부족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신제품 개발에 조금 더 힘을 써야겠네. 이게 하나의 우리의 적용점이 될 수 있겠죠. 아하, 그리고 우리가 월일의 정기 모임은 지속적으로 유지해야겠네 라고 하는 우리의 적용점을 도출해 볼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필드 같은 경우에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해야겠어. 온라인 교육 플랫폼도 우리가 만들어야겠어. 밀키트를 자체 상품 개발을 좀 해봐야겠어. 코스트 관점에서는 불량권을 낮추기 위해서 품질 관리를 해봐야겠어. 이렇게 우리가 ABC로 피드백한 걸 가지고 적용점들을 한번 도출을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전략에 대한 수립을 할 때 SWOT, 그리고 우리가 피드백을 통해서 적용점을 도출할 때 ABC, 이 프레임을 조금 기억하시고 한번 기업에서 이 SWOT과 ABC를 둘 다 하셔도 괜찮고, 또는 우리는 SWOT에 대해서만 한번 해보겠어, 또는 ABC에 대해서만 한번 해보겠어,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시고 진행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BC 피드백 작성하실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A랑 B랑 C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브로드한 그런 키워드이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쓰실 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따라서 쓰시면 됩니다. 질문들을 가지고 따라서 쓰실 수 있도록 좀 가이드 질문들을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O기업과 K기업을 통해서 아하, 경영계획은 우리가 많은 아이디어와 그리고 비전의
달성하기 위한 여러 전략들과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피드백하면서 이런 여러 아이디어들을 발산하는 것이 일단 시작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 경영 계획을 정리하고 서로 공유하고 확산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경영계획 캠퍼스를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오늘 코로나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미국 코로나가 한참일 때 한 연구소에서 이런 결과를 이제 제시했죠. 4월 1일자로 지금 우리 코로나가 증가하는 추세가 이러하니 8월 1일자에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루에 10만 명의 코로나 환자 수가 발생할 것입니다 라고 예측을 해서 레포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연구소의 역할은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지만, 이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던 제약회사에서는 이 예측된 데이터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마 이 화이자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신을 개발한 기업이죠. 이 기업에서는 문샷이라고 해서 정말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해서 백신을 개발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백신 하나를 개발하는데 통상 걸리는 시간이 한 4년에서 6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 코로나 때는 백신을 1년 만에 어떻게 보면 개발할 수 있었던 그 가장 큰 이유가 문샷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화이자는 코로나 시대에 사망자를 예측하는 거에 집중했을까요? 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사망자 수를 1만 명으로 줄여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는데 집중을 했을까요? 아마 화이자는 예측하는 거에 에너지를 쓰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코로나 환자 수를, 사망자 수를 줄여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데 집중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은 예측을 하지만 우리는 그 컨트롤할 수 없는 것에서의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경영 계획을 세우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매년 경영 레포팅을 봤을 때 암울한 어떤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점점 더 경기가 나빠질 거라고 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통계 자료들을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영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경영 계획이 있어야지 우리는 조타 수 없이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그 돛담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갈 곳을 알고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영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경영계획을 수립할 때는요,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든 상관없이 이 프로세스로 수립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현재를 분석하고 피드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적용점을 발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두 개의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현재를 분석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적용점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좀 얘기를 했다면, 지금 이 시간에는 경영계획을 그래서 어떻게 수립할 거야, 이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요, 다양한 분석 툴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C,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패스트, 현재 우리의 어떤 트렌드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죠. 4P, SWOT, ABC 피드백, 이런 여러 가지 툴들을 활용하고 그 툴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적용점들을 도출해 보는 것이죠. 근데 이 적용점까지 도출을 했다면 그것을 조직 안에서 하나의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적지, 우리가 그 망망대해를 떠다닐 때 우리 궁극적으로 저 하와이 도착하는 게 우리의 목표야, 저기 아메리카 도착하는 게 우리의 목표야 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적는 것이 바로 경영계획 캠퍼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경영계획 캠퍼스만 좀 알아가셔도 조직에서 전사의 목표를 도출하시는데, 사업부의 목표를 도출하시는데, 또는 우리는 팀 단위가 좀 사업부 개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 단위의 경영계획을 수립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경영계획 캠퍼스는요, 우리의 연간의 목표를 한 판에 정리하도록 만들어둔 도구입니다. 왜 굳이 한 판으로 정리를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지속적으로 구성원들이 시각화하고 가시화시켜서 우리의 목표를 인식하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하와이 가기로 했다면 그 지도에 하와이를 커다랗게 표시를 해두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경영계획 캠퍼스를 그려서 우리가 목표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양식인 거죠. 그래서 아마 이후에 우리 이명철 사업대표님께서 이걸 어떻게 가시화시키고 어떻게 직원들과 공유하고 어떻게 직원들과 이걸 실행시킬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은 또 추후에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 경영계획 캠퍼스는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목적지예요. 우리 하와이 도착하자! 라고 하는 목적지가 질적, 양적 목표라면 두 번째가 계기판이에요. 이 계기판은 하와이를 가긴 갈 건데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간다면 이 비행기의 방향이 잘 가고 있는지, 기름이 떨어지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파일럿이 꼭 확인해야 되는 중요한 어떤 지점들과 계기판들을 확인하는 것이 계기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략 목표는 우리가 하와이 갈 때 하와이를 가기 위해서 어떤 시도들을 해볼 수 있는지, 그 여행의 여정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전략 목표인 거죠. 이거를 한 판으로 정리해서 우리가 목표를 수립하고 그리고 구성원들과 공유할 수 있게끔 만든 도구가 경영계획 캠퍼스입니다. 그래서 이 경영계획 캠퍼스를 제가 좀 예시와 함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예시를 들으시면서 우리 기업에는 어떤 양적, 질적 목표가 있으면 정말 이게 2025년에 우리의 목적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시면서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오늘 광주에서 오신 분도 계시다고 들었는데 부산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찍어야지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위한 루트가 나오는 것처럼 목적지를 정하는 것이 양적, 질적 목표입니다. 그래서 양적, 질적 목표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우리의 여행이 얼만큼 달성률이 높으냐 보다도 얼만큼 멀리 갈 것인가의 관점으로 설정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울대에서 합정역을 가겠다라고 하고는 이동거리가 12km예요. 근데 실제로 이거를 3개월 만에 달성했어. 그럼 달성률은 100%죠. 근데 이거 잘 세운 목표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반면에 판문점에서 부산역까지 가겠다 목표를 세웠어요. 이동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36km보다 더 아마 높을 거예요. 그렇죠? 네, 몇 킬로다 이렇게 우리가 설정했습니다. 근데 달성률이 10%인 거예요. 실제로 이동거리는 360km니까 36km로 간 거예요. 근데 달성률 10%야. 하지만 달성률과는 상관없이 이동거리는 서울대에서 합정역 가는 것보다 판문점에서 부산역을 간 것이 훨씬 더 길었죠. 양적, 질적 목표를 설정할 때는 우리가 얼만큼 갈 것인가를 잘 설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목표가 전략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양적, 질적 목표를 먼저 설정하셔야 되는 이유는 이게 설정이 돼야지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한 계기판, 그리고 우리의 전략 과제들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게 하자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 IP 뭔가 몰려야 되네? 오프라인 매장에 해외 외국인들이 더 많이 오도록 해야겠네? 우리가 해외 거점에 오프라인 매장을 넣으려면 팝업은 한번 10번 이상 한번 진행해봐야겠네? 이런 구체적인 목표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목표가 있어야지 전략이 나오게 되는 건데, 그 목표는 호랑이를 잡을 것인가 토끼를 잡을 것인가의 문제라는 거죠. 토끼를 잡겠다라고 하면 당장 오늘 저녁에 아마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호랑이를 잡으러 가겠다 하면 오늘 저녁에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겁니다.
목표가 전략을 수반하기 때문에 우린 양적 질적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양적 질적 목표를 설정할 때 한 국수를 만드는 제조회사다 하면 이런 목표들을 설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목표냐? 매출액, 네, 재무적이면서도 확실한 우리의 양적 목표죠. 네, 그리고 우리의 어떻게 보면 고객 수, 우리가 온라인 매출을 얼만큼 할 것인지, 신규 고객을 얼마나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대리점들과 그리고 직영점들을 얼만큼 늘릴 것인지, 이런 양적 목표들을 설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양적 목표들이 달성되려면 우리 내부의 품질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 품질에 대한 얘기가 질적 목표입니다. 우리가 저 매출에 100억 달성하려면 지금 있는 제조 라인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양평 제2 공장을 설립하겠다.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겠죠. 직원 만족도가 적어도 70점 이상은 돼야 돼. 우리가 이 국수에 대한 계속해서 그 고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수강생들을 조금 더 많이 모집해 보겠어. 이렇게 양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품질의 개선을 가리켜서 우리는 질적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적 목표와 질적 목표의 차이는 정량적인가 정성적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양적으로 발전해야 되는 부분은 뭐고 질적으로 발전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좀 구분해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차이점은 이후에 전달드리는 엑셀 파일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양적 목표와 질적 목표의 예시들이 있습니다. 그 예시들을 보고 좀 초반에는 골라 적는 것도 그것 또한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양적 목표, 질적 목표에 대한 목적지가 정해졌다면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잘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죠. 그걸 점검하는 방법이 계기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 상태, 건강 상태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뭐를 확인하셔야죠? 네. 체중계 올라가 보기도 하고 인바디를 재보기도 하고 우리 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해야 되는 여러 지표들이 있습니다. 인바디 지표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죠. 체지방률, 네. 또는 몸무게, 체중, 근육량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몸이 건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어떠한 기준점들이 됩니다. 그러면 기업은 건강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보면 우리가 건강하게 가고 있다는 것을 하와이에 가는데 그 바다에 빠지지 않고 무사히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바로 계기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기판은요, 우리가 위험하거나 아니면 뭔가 기름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속도가 너무 높거나 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지표들을 계기판이라고 합니다. 계기판은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한 국수 제조회사의 사례인데 이 제조회사가 예를 들어서 온라인 매출을 1억 하기로 했어요. 근데 실제로 1억 2천을 한 거예요. 내 목표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목표를 달성했죠. 총 매출을 우리가 10억을 하고 있는데 9억 8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장 고객 만족도는 80점을 우리가 달성을 하기로 했는데 58점이 됐어요. 우리 컨텐츠 조회수가 10,000명이 목표였는데 12,900명이 되었고 품질은 A를 목표로 했는데 B 플러스가 됐습니다. 아마 이걸 보시면 이런 생각들이 들 겁니다. 온라인 매출? 생각보다 잘했네. 우리가 온라인 매출을 늘었는데 총 매출이 적어졌네? 그러면 오프라인 매출에서 좀 문제가 있었나 보다. 이런 분석들이 가능해지죠. 국수 품질이 A에서 B로 떨어졌으니까 고객 만족도가 좀 떨어졌나? 이런 분석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컨텐츠 조회수가 올라가서 온라인 매출이 올라갔구나. 이런 분석이 가능해지죠. 어떤 것 때문에 가능합니까? 계기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기판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대응 행동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품질이 높아진 원인을 분석해서 일단 품질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 당장 시도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매장 중심의 프로모션을 더 한번 속도를 내봐야겠다. 컨텐츠에 대한 성과 지식을 발견해봐야겠다. 이런
계기판을 기준으로 우리가 다음에 달려나가야 하는 방향들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목표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경영진에서 또는 팀장님들이 전략에 대한 고민을 할 뿐만 아니라 실무자들에게 피드백을 줄 때도 이 계기판을 가지고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거죠. 일단 온라인 매출 늘린 온라인 팀 당연히 격려해야겠죠. 네, 굉장히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모션과 그리고 SNS 콘텐츠를 많이 발행해 주셔서 고객들이 우리를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피드백을 해줘야겠죠. 국수 품질이 좀 떨어졌어. 생산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산팀에 소리 지르면서 하는 게 아니라 피드백을 해주셔야겠죠. 지난달은 뭐가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품질이 좀 낮아졌을까요? 원인 분석해 봅시다. 어떤 거를 우리가 시도해 볼까요? 품질 개선하기 위한 좀 가이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개선점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목표들에 대한 얘기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략 계기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기준점을 갖느냐, 건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데 이 지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실행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매출을 100억 하기로 양적 목표를 설정한 팀이더라도 이 팀의 계기판이 신규 계약 10억, 상품 매출액 2억, A급 고객사 신규 계약 건수 3건 이렇게 설정한 팀과 예를 들어 고객 이탈률 3%, 고객 만족도 4.5점, 기존 고객 추천 가입자 15% 이상 이렇게 목표를 설정한 고객, 그 팀이 있다라고 하면 이 팀이 각 팀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아마 A팀은 매일 영업하러 나가야 될 겁니다. 네. 어떻게든 신규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신규 고객들을 만나기 위해 시도를 하겠죠. 그런데 B팀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고객이 가입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까? 가입 프로세스를 좀 간소화해볼까? 우리가 다음에 시도해볼 수 있는 건 뭘까? 라는 품질적인 고민들을 더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계기판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우리 조직이 잘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구성원들의 실행과 액션까지에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월간 전략 계기판들을 작성하실 때는 우리의 팀의 건전성, 우리 산업의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 계기판을 조금 우리가 이런 도구들과 이미 나와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작성해 보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계기판의 예시들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전달드린 이 엑셀 파일을 보시면 월간 계기판에 대한 여러 사례들이 좀 만들어 드렸어요. 양적인 사례, 질적인 사례, 그리고 고객과 관련된 사례, 품질과 관련된 그런 예시, 프로세스와 관련된 예시, 그 예시들을 좀 참고하셔서 작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그러면 우리가 목적지 정했어. 그리고 잘 가고 있는지도 점검했어. 그렇다면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여행지를 가서 우리는 어떠한 실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여행의 계획서를 세우는 것이 목표, 전략 목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여행 가서 이거 꼭 보고 와야지? 우리가 5월 3일에는 파리에서 에펠탑을 봐야겠어. 어떻게 해볼까? 우리가 보트를 타고 한번 에펠탑을 봐볼까? 이렇게 목표와 그리고 계획과 핵심 결과들을 한번 설정해 보는 것이 전략 목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 목표는 OKR을 하고 있지 않은 조직이라도 목적, 우리가 왜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핵심 결과, 어떤 1년 뒤에 어떤 결과가 있으면 이 목적이 달성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책임자를 한번 정해보는 것이 마지막 단계에서 좀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표는 직원과 고객이 행복한 매장이 되는 거야. 근데 이 행복한 매장이 된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일단 직영점의 월 매출 1억. 아마 서로 고객과 직원들이 행복하고 만족하니까 만족도의 가장
상의 어떻게 보면 아웃컴 단계에서의 우리의 결과는 매출액이지. 근데 그러려면 고객 만족도도 일단 높아야 되고 직원들도 충원율이 높아져야지 고객과 직원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한 그런 매장이라고 할 수 있어. 우리의 목표와 핵심 결과를 설정해 보는 겁니다. 근데 목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왜 우리가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Y를 소통하는 역할을 한다면 KR은 우리 핵심 결과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게 잘 달성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관리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인 거죠. 그래서 직영점 월 매출 1억 목표로 했다면 8천만 원일 때 우리가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죠. 고객 만족도 80점이라면 65점이라고 했을 때 이거 큰일 났구나. 더 우리가 분발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충원율 120%라고 하면 직원 충원율이 지금 70%면 50%를 더 우리가 충원해야 되네 라는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O는 우리의 방향성, KR은 우리의 정량적인 목표, 그래서 측정 가능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죠. 이렇게 상위단의 우리의 목적지와 계기판, 하위단에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의 실행 계획을 한판으로 경영계획 캠퍼스라고 하는데 이 경영계획 캠퍼스는 논리적 적합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와이 가기로 했는데 우리의 여행 계획들은 다 동남아 가서 할 것들만 적어놨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논리적 적합성이 있어야 되죠. 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와 우리가 그 목적지를 도달하기 위해서 각 팀별로 하기 위한 활동들이 잘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앞서 좀 저의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렸던 사진 중에 홍성에 위치한 한 기업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이 홍성에서 위치한 이 H기업은요. 이 경영계획 캠퍼스를 연간 목표를 수립하고 어떤 식으로 실행을 관리하고 있냐. 임원들은 각각의 계기판의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업팀이 관리하는 계기판이 있고 생산팀이 관리하는 계기판이 있고 연구 R&D팀이 관리하는 계기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계기판은 임원들이 매월 월간 회의를 통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팀들은 무엇을 관리하느냐? 이 팀들은 밑에 있는 전략과제의 담당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전략과제는 우리가 이번에 해외 영업팀에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 국내 영업팀에서 해보자. 이렇게 목표를 잡았고 2번은 품질에 관련된 건데 이거는 생산 쪽에서 생산팀에서 한번 2번 전략과제에 대해서 좀 집중해봐.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목표들을 임원들은 계기판을 통해서 부서들은 하위에 있는 전략과제를 통해서 좀 진척 관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필요한 것이 슬로건을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제가 같이 그 컨설팅을 했던 기업 중에서 화장품 제조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 화장품 제조 B 기업 회사, 성정능이 위치한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서 이렇게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연간의 목표를 수립할 때 슬로건을 한 가지 정했었습니다. 그 슬로건을 굉장히 심플하고 재밌게 정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 시점이 우리가 K뷰티가 굉장히 위상이 높아질 때 2021년, 2년 정도였거든요. 위상이 높아질 때였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이 K뷰티 1인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그 슬로건이 바로 신제품만이 살 길이다. 이런 슬로건이었어요. 그래서 고객들에게 계속 새로운 K뷰티 제품들을 우리가 제공하고 그리고 알려줘야지만 고객들이 우리를 찾아올 거야 라고 해서 신제품이 살 길이다. 신제품만이 살 길이다. 이 슬로건을 가지고 구성원들과 매주 주간 미팅할 때, 월간 미팅할 때, 공장 제조 생산팀이랑 같이 미팅할 때 매번 외치는 거죠. 그래서 슬로건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알겠어. 이 숫자들을 달성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궁극적으로 뭘 하고자 한가를 한마디로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구성원의 입장에서는 이 한마디가 계속해서 기억되고 남아있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이 슬로건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슬로건,
정하고 이 계획 캔버스를 완성해 보는 거죠. 이 국수 제조 회사의 사례들을 좀 들어드리면서 함께 보았는데요. 이 국수 제조 회사의 슬로건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 국수의 맛을 알려주자라는 슬로건을 가졌고, 그걸 가지고 우리의 재무적인 목표와 그리고 질적인 목표, 그리고 우리의 전략 개입안을 통해서 우리가 품질 등급이나 콘텐츠 조회수나 매장 고객 만족도나 총 매출액이나 온라인 매출액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여러 가지 전략 목표들을 설정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세 가지의 도구들과 세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성수에 위치한 라이프스타일 굿즈를 판매하고 있는 5기업의 사례였죠. 이 기업의 경우에는 구성원과 대표님과의 목표를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비전을 먼저 설정하고,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도출했는데, 그 전략을 도출하는 방법을 수업 분석으로 시도를 해보았다,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K기업의 사례였죠. 이 K기업이 좀 주도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이 함께 목표를 설정하게끔 했고, 그 목표를 설정한 방법이 우리 ABC 피드백을 통해서 시도를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성원들을 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한 방향의 목표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시도한 경영계획 캠퍼스,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좀 오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주제의 경영계획 캠퍼스를 현장에서 적용하실 때 조금이나마 조금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 산업, 굉장히 다양한 산업의 예시들을 들어드렸습니다. 의류 제조업, 출판업,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 분 만나다 보니까 유통회사도 계셨고요. 유통업 등 다양한 산업의 20여 개의 예시들을 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들을 좀 보시고, 우리 기업 양적 질적 목표 이걸 한번 써볼까? 계기판 이거 한번 써볼까? 또는 우리의 전략 목표들은 이렇게 한번 설정해볼까? 라고 하는 그런 힌트를 좀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는요, 우리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혹시 아직 못 들어오신 분들은 쉬는 시간을 통해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한 번 더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요, 이 도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도구를 받아보셔서 다운받으셔서 실제 현업에 돌아가셔서 가지고 또 활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한 1시간 정도 알차게 이 세 가지에 대한 주제와 그리고 경영계획 캠퍼스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들을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중간에 쉬는 시간이 혹시 있을까요? 쉬는 시간을 활용하셔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오셔서 좀 질문을 말씀해 주시고 또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강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오픈 Q&A 세션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오픈 채팅방에 공유를,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받는 걸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좋습니다. 혹시 오픈 채팅방에 남겨주셔도 괜찮고요. 또는 현장에서 좀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한 분에서 한 두 분 정도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이제 한 번에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자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오는 거에 되게 좀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이제 순서대로 어느 그 툴로 봐야 되는지 좀 팁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네네네네. 일단 오늘은 제가 크게는 세 가지 이제 도구를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도구를 이제 활용하실 때는 경영계획의 수립의 프로세스는 세 가지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피드백과 현황 분석, 그리고 적용점 도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경영계획 수립. 현황 분석, 적용점 도출,
그리고 경영계획 수립, 이 세 가지 프로세스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개드렸던 이 수업 분석이 어떻게 보면 현황을 분석하는 좋은 도구가 될 것 같고요. 적용점을 좀 도출하는데 ABC 피드백, 그리고 마지막에 경영계획을 실제로 수립하는 건 경영계획 캠퍼스, 이렇게 좀 도구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업 분석의 경우에는 리더분들에게 좀 이 네 가지 질문을 드리고 미리 같이 모이셔서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미팅을 진행하시면 충분히 도출이 가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그렇게 적용을 하셔서 도출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ABC 피드백은 구성원 레벨까지. 왜냐하면 구성원들도 현업에서 본인들이 느꼈던 그런 고객의 피드백과 본인의 액션들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적어보고 팀별로 좀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 경영계 캠퍼스는 전사 단위로 하나만 설정할 수도 있고, 우린 좀 규모가 큽니다. 80인 이상 되는 규모에는 사업부 단위까지 좀 설정하시면 훨씬 더 도움을 받으시더라고요. 사업부 단위까지 그렇게 설정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 질문 좀 더 받고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궁금한 게 K기업 예를 들어서 대리점 관련해가지고 계획 수립하는 거 알려주시면 저는 궁금한 게 지점별로 경영 계획을 수립을 한 다음에 그걸 결국에는 본사에서 추려야 되잖아요. 하나를 통합을 해야 되는데 통합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전략들을 걸러지고 어떤 전략들은 채택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을 텐데 그런 과정도 혹시 알수 있어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얼라이먼트 정렬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도 목표 관리, 성과 관리 하다 보면 얼라이먼트에 대한 질문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라이먼트를 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탑다운으로 시작하느냐? 바텀업으로 시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방법은 바텀업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성원들이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연간의 중요한 목표를 설정하면 그거를 이제 상위 레벨에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상위 레벨이 그거를 추려서 하나의 목표로 설정하는 방법을 말씀하신 거고, 탑다운을 설정한다면 상위의 어떤 전략 방향성이나 목표를 먼저 제시하고 그 제시한 것을 가지고 구성원이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 K기업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요, 두 번째 후자인 탑다운과 바텀업이 함께 있는 형태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리점들이요, 어떠한 전사나 본사의 전략 과제나 목표를 전혀 무관하게 설정하진 않았고, 먼저 전사적으로 우리가 연간 기간 동안에 뭐 어떤 계열을 좀 더 확대하려고 하는지, 어떤 시장을 확대하려고 하는지,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전략적 목표에 대해서 제시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목표를 수립을 했습니다. 장단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의 경우에는 구성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그 VOC와 그리고 현장의 감도를 그대로 목표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에 장점은 있지만, 반대로 단점은 뭐냐? 그렇게 바텀업으로 의견들을 냈을 때 많은 경우 한 방향으로 정렬되지 않고 여러 중구난방의 목표들이 설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단점들이 있죠. 근데 후자, 탑다운과 바텀업이 함께 있는 그런 목표를 설정했을 때는 전사의 목표에 맞게 어떻게 보면 큰 화살표를 먼저 그려주고 그 안에서 작은 화살표들을 그릴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뾰족하고 정렬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반면에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 뭔가 혁신적인 아이디어, 그런 아이디어들이 아웃 오브 박스한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예시 모두 다 탑다운과 바텀업은 필요하다. 무조건 탑다운으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바텀업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필요하다. 뭐 이런 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질문하는 네네, 그렇군요. 네. 유튜브에서 질문이 저희 회사 구성원이 경영계획 목표, 매출 이익을 감소해서 제출했는데 감소되는 목표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나요? 라고 질문을 네. 아마 그런 경우에는 전사적으로 어떤 경영계획 목표를 이미 제시를 했고 그 제시된 목표를 구성원이 받았을 때 너무 도전적이야. 조금 낮춰야겠어.
해서 목표를 좀 하향 평준화해서 설정을 한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사례도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근데 제가 현장에서 이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해결책은 단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뭐냐면 소통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하고도 쉬운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높은 목표를 설정해야만 하는 그 맥락과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전사에서 우리가 이 목표는 꼭 달성해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영업이익을 낼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떤 맥락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내년도에는 해외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수준까지는 목표를 달성해야 돼 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맥락과 목적에 대한 소통이 없으면 당연히 이제 하향 평준화해서 목표를 설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맥락에 대한 소통을 하는 얼라인먼트를 위한 대화들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워크숍 형태로 하는 것이, 특히 100인 이하 기업에서, 언더백 기업에서 워크숍 형태로 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이후에 이런 작업들, 서로 설득해야 되고 합의해야 되고 소통해야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워크숍 형태를 좀 추천드린 것도 있었습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Q&A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고 쉬는 시간에 또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실 것들이 있다면 질문을 해주시고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계신 모든 인사 담당자, 대표님, 그리고 팀장님들이 내년도 더 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계획을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구성원들이 조금은 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수립해서 2025년 한 번 더 부스팅하고 또 달려가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육 첫 번째 세션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